센트럴 포스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체 문제를 풀고 싶은 거죠. 이체 문제를 풀고 싶은데 R1의 M1, R2의 M2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어떤 센트럴 포스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부분 gravitational force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센트럴 포스라는 거는 두 바디를 점선으로 있는 선과 평행한 힘이 작용할 때 그걸 센트럴 포스라고 한다고 했죠. 자, 이런 이체 문제를 이 무게 중심의 좌표를 large r 그다음에서 이 상대 좌표라고 할 수 있겠죠. small r 이런 식으로 1에서 2로 가나? small r이 1에서 2로 가네요. 이렇게 그래서 large r은 m1 플러스 m2분의 m1 r1 플러스 m1 플러스 m2분의 m2 r2 이렇게 정의가 되는 무게중심이었고요. 요거는 그냥 r1 마이너스 r2 결국에는 6개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다른 형태의 6개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으로 치환된 것 뿐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시스템의 무게중심 자체의 운동에는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우리는 원점으로 잡는다는 겁니다. 문제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게중심의 좌표가 by definition 0이고 그래서 이제 3000 3개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 문제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 문제나 어떤 무게중심에서 스몰 r만큼 떨어진 곳에 뮤라는 매스가 있는 일체 문제로 바뀌었죠. 이 뮤가 reduced mass m1 m2분 m1 플러스 m2분의 m1 m2로 주어진다는 거였고, 그냥 이 일체 문제를 푸는 것과 똑같다. 자, 이거는 무게중심을 디그리 프리덤을 날려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상태에서 센트럴 포스의 특성을 잘 살펴보니 스피리컬 시메트리가 있었고 이 원점을 지나는 어떤 축으로 돌려도 이 시스템은 똑같은 라그랑지안을 가질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앵귤러 모멘텀이 컨저브가 된다는 거죠. 앵귤러 모멘텀 R 크로스 P라는 게 컨저브가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 R과 P 어딘 방향에 P가 있겠죠. R과 P가 만드는 평면의 수직인 게 방향으로 앵귤러 모멘텀이 있을 텐데 이 앵귤러 모멘텀이 컨저브로 된다는 얘기는 항상 R과 P는 같은 평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2차원 문제였어요. 그렇죠? 앵귤러 모멘텀 컨저베이션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토탈 에너지가 더 간단하게 써졌죠. 2분의 1 뮤. 자, 2차원의 폴라 코디네이트를 사용해서 쓰면 이렇게 됐죠. 포텐셜은 R에만 디펜드 해야죠. 센트럴 포스만 생각하는 거니까. 자, 이때 앵귤러 모멘텀 R 크로스 P를 잘 생각해 보면 그 앵귤러 모멘텀 값은 R 곱하기 P가 뭐예요? P가 이게 R이고 어떤 궤도를 돈다고 했을 때 요 R의 수직 방향으로가 이 세타의 방향이죠. 그래서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그냥 90도기 때문에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그 앵귤러 모멘텀은 R의 뮤의 속도 R 세타다 이렇게 되겠죠. R 이게 P고 P는 M 곱하기 리니어 벨로시티, 리니어 벨로시티는 R 세타다. 그래서 뮤 R 제곱 세타 다시 앵귤러 모멘텀이고 요게 어떤 컨스탄트라는 L이라는 값을 가진다는 거였어요. 이게 first integral of motion 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세타 닷을 L 오버 뮤 R 제곱으로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잘 보면 앵귤러 모멘텀이 컨저브 되기 때문에 R이 커지면 세타 닷은 작아져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R이 작아지면 세타 닷이 커져야 되고
여러분 그 피겨 스케이트 선수가 팔을 안쪽으로 몸 쪽으로 오므리면은 엄청난 속도로 돌지만 팔을 쭉 바깥 방향으로 펴면은 이제 각속도가 줄어들죠. 그죠? 김연아 선수가 이제 연기를 할 때 그런 동작을 통해서 이제 천천히 돌다가 팔을 편 상태에서 천천히 돌다가 팔을 오므리면 엄청난 스피드로 엄청난 각속도로 돌아갑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돼요. 이식은. 그죠? 음. 그래서 우리는 세타 닷을 언제나 R로 다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닷 제곱 1 UR 제곱분의 L 제곱 플러스 UR. 자, 6차원에서 시작해서 무게중심을 날려버리면서 3개의 디그리 프리덤으로 내려왔고, 앵귤러 모멘텀 컨저베이션이니까 2차원 문제라 해서 R 세타로 내려왔고, 세타를 심지어 R로 또 바꿨어요. 그냥 R에 대한 이퀘이션 토탈 에너지가 주어졌죠. 문제가 점점 심플리파이가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R의 운동을 알아보기 위해서 R 닷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됐었어요. U 제곱 R 제곱분의 L 제곱. 그죠? 그러니까 이 루트 안에 있는 게 모두 R 디펜던스가 있죠. R에 대한 함수죠. 요거를 적분을 하면 왼쪽도 R을 미분한 거고, 이 1차 미분 방정식이잖아요. 이거 그냥 풀면 돼요. 그러면 R의 시간 디펜던스를 알 수 있고, R의 시간 디펜던스를 안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타의 시간 디펜던스를 또 알 수 있다는 얘기죠. 한 번 더 적분하면. 그러면 그냥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서 in principle 문제를 풀 수 있다 까지는 알았어요. 실제 문제를 푸는 거는 적분의 문제다 라는 거죠. 하나하나 따져 나가면서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풀면 풀릴 수밖에 없는 문제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풀면 됩니다. 이 식에서 우리 알아볼 수 있는 게 R 닷이 언제 0으로 가냐면 E-U- 요게 0일 때 R 닷이 0으로 가죠. 이 R에 대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R이 두 가지 해를 가질 수 있어요. 2차 방정식이니까. 그죠? 그거를 각각 R 미니멈과 R 맥시멈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R 다시 0이 되는 게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터닝 포인트죠. 예를 들어서 작은 R, 자, 요게 R 미니멈이고 요게 R 맥시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한다는 얘기냐 하면 R 미니멈까지 갔다가 R 맥시멈까지 갔다가 R 미니멈까지 갔다가 R 맥시멈까지 갔다가 R 미니멈까지 갔다가 R 맥시멈까지 뭐 이런 형태의 어떤 오비팅 운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상태인 거죠. 이거 그냥 그려본 겁니다. 어쨌든 최소 중심으로 최소 거리는 R 미니멈, 최대 거리는 R 맥시멈이고, 요런 포인트 일때 R이 증가하다가 최대점을 찍고 다시 감소하죠. 그게 R 다시 0일 때죠. 그리고 감소하다가 최소점을 찍고 다시 증가한다. 그게 R 미니멈을 찍고 다시 증가할 때, 그때도 R 다시 0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R이 멀어지다가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시간, 또는 가까워지다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이런 터닝 포인트를 말해주는 거죠. R 다시 0이라는 건. 그래서 R은 언제나 이 미니멈과 맥시멈 사이 값을 가지겠죠. 그죠? 그리고 이게 중근을 가질 수도 있죠. 같은 값 R 맥시멈과 R 미니멈 값이 같을 때, 그럴 때는 어떤 모션이에요? 그게 원운동이죠. 언제나 같은 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돌아갈 때 그게 circular orbit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R 미니멈에서 R 맥시멈으로 갔다가 다시 R 미니멈으로 돌아오는 한 주기 동안에 얼마만큼의 세타가 변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을 때 R 미니멈이었다가 R 맥시멈이었다가 다시 R 미니멈이 되는, 그죠? 그다음에 계속 이어지면 요게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세이클럽은 에이클럽을 그리면서 뭐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요 각도를 물어보는 거죠. 요 각도 세타 요게 어떻게 되느냐. 이건 맥시멈에서 맥시멈이긴 하지만 어쨌든 예. 세타는 우리 세타를 구하려면은 세타 방정식을 알아야겠죠. 요거를 적분을 하면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고, 이거 앞에서 이런 마법을 부려가지고 r 닷 분의 세타 닷 dr 이렇게 바꿨죠. 근데 여기 세타 닷이 l 오버 뮤 r 제곱으로 치환될 수 있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세타가 1분의 2 네, 지금 이렇게 된다. 네. 여기까지 유도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었지만 그 플러스 마이너스의 의미는 뭐냐하면 이런 오빗이 처음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돌 거냐, 반시 방향으로 이렇게 돌 거냐, 아니면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 거냐, 이걸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폴라리티에 대해서만 생각해 주면 충분합니다. 자, 이기 때문에 R 미니멈에서 맥시멈에서 미니멈으로 다시 돌아가는 동안 얼마나 각도가 바뀌는가는 R 미니멈에서 R 맥시멈까지 적분을 해준 다음에 2를 곱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한 주기 동안에 돌아가는 세타를 구해주면 되고요. 그때 세타를 델타 세타라고 합시다. 주기에 해당하는 의미니까. 자, 이때 이 델타 세타가 2파이의 a분의 b로 나타내질 수 있는 숫자라면, 그죠? a, b가 다 인테저일 때.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포인트에서 시작해서 오빗을 하다가 열심히 돌다가 원래 다시 포인트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지금 제가 그린 거는 뭐예요? 델타 세타가 2분의 파일 때죠. 그러니까 4분의 2파일 때 4번 4개의 꽃잎이 있겠죠. 그죠? 자, 4분의 이런 식으로 commensurate라는 단어 알아요? commensurate. commensurate 우리나라 말로 뭐냐면 어울리는, 잘 맞다, 잘 맞는 이런 뜻이래요. 예. commensurate 한 경우죠, 이런 경우가. 정수번만큼 돌았을 때 원래 상태로 딱 들어오는, 꼭 들어맞을 수 있는 그런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오빗이 closed 됐다고 표현을 한대요. 닫히는 거죠,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면서. 자, 이거는 오직 이런 경우나 이런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게 뭐예요? 중력이나 전자기력. 이게 뭐예요? 이 스프링 컨스턴트 앞에 곱해주면은 힘이 거리에 비례하는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 이런 경우에만 클로즈드 오빗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증명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타의 움직임과 R의 움직임을 다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이 운동의 궤도를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토탈 에너지를 조금 더 살펴볼까요? A1 UR 제곱 자 이렇게 되는데 뭔가 앞쪽은 R 닷에 대한 거고 뒤쪽은 R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거가 포텐셜이었어요. 근데 이것 얘는 좀 애매하죠 위치가.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앵귤러 모멘텀 회전 운동을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엑스트라 어떤 로테이팅 에너지인데 그게 사실은 키네틱 에너지의 의미를 키네틱 에너지로부터 나온 텀이죠. 근데 결국 세타 닷을 R로 바꿈으로써 그냥 R에 대한 함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눈 딱 감고 요거 전체를 새로운 포텐셜이라고 한번 새로운 포텐셜이라고 삼아 봅시다. 무슨 말인고 하니 제곱 플러스 새로운 포텐셜 VR을 정의를 해버릴게요. 왜냐하면 UR에 제곱 이렇게 이 뭐예요? 그냥 1차원의 VR이라는 포텐셜에 놓여 있는 무게 뮤인 파티클의 1차원 운동이죠. 심지어 R이 벡터도 아니야. 문제가 너무 간단해져서 심지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요럴 때 요게 이제 문제가 이렇게 심플해졌을 수 있는 이유는 이 R제곱분의 1이라는 좀 요상한 텀을 포텐셜에 다 집어 넣어버린 거예요. 이 복잡한 거 모르겠고 그냥 이상한 포텐셜이라고 하자. 그냥 거리가 커질수록 포텐셜 에너지가 작아지는 그런 어떤 포텐셜이라고 하자. 그죠? R 제곱분의 1로 작아지는 거죠. R 이게 되면 이 뮤 R 제곱분의 L 제곱. 이걸 우리가 UC라고 정의를 할게요. 예, UC. 거리가 멀어질수록 포텐셜이 작아진다는 건 뭐예요? 거리가 멀어지는 방향으로 힘을 받을 거란 얘기죠. 왜냐면 에너지는 작은 쪽으로 파티클이 움직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FC라고 하죠. 요런 C라는 포텐셜로부터 생각할 수 있는 포스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겠죠. 마이너스 델 U죠. 그럼 뭐예요? 뮤 R 세제곱분의 L제곱 이렇게 되고 그죠? 마이너스 지워지면서 이게 뭐냐면 뮤 R 세타 닷 제곱이에요. 그죠? 이제 이게 바로 원심력이죠. 원심력이 어떻게 주어지지? 이게 원심력이에요. 그러니까 뭐 원운동을 시킬 때 이 파티클이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가상의 힘이 있잖아요. 사실 이게 원심력과 구심력의 차이를 정확히 10장 Non-Inertial Frame에서 배울 거예요. 우리 요번 역학의 가장 마지막에 배울 Non-Inertial Frame에서 배울 거지만 일단 여기서 맛보기를 하자면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원운동하는 물체는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사실은 아니죠. 사실은 원운동을 하다가 줄을 딱 끊으면 그냥 그 접선 방향으로 직진 운동을 하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힘이 밖으로 작용한다면은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줄을 딱 끊는 순간 그냥 직진 운동하죠. 접선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 원심력이라는 건 사실은 가상의 힘이에요. 자, 그거는 10장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합시다. 어쨌든 가상의 힘이죠. 왜냐하면 이 포텐셜 자체가 가상의 포텐셜이었어요. 요거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그냥 포텐셜이라고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이건 포텐셜이야, 이상한 포텐셜이야, R제곱분의 1의 디펜던스를 가지는 포텐셜이라고 자기 자신을 세뇌를 시키면 그 포텐셜을 주는 힘 또는 그 포텐셜 때문에 우리가 느껴야 되는 힘은 미분을 한번 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게 결국 원심력이다. 방향은 어디예요? R 방향이죠. 바깥 방향, 그죠? 정확히 우리가 감각으로 인지하게 되는 원심력의 방향과 일치하기도 하죠.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픽셔스하다고 해요. 이거 그냥 픽션, 사이언스 픽션이 뭐예요? 사이언티픽하게 한 거짓말이죠. 예. 그러니까 픽셔스, 어떤 가상의 포텐셜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리얼 포텐셜이고 U는 자, 오케이? 그래서 중력 포텐셜은 이렇게 주어지고요. FR을 그냥 R제곱분의 K라고 둡시다. K가 G, large M, small m 요건데 그냥 K라고 둘게요. 이렇게 되면 여기 R분의 K가 되죠. 이거는 UR이 0으로 R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가도록 적분을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VR을 다시 쓰면 마이너스 R분의 K 플러스 2mu R제곱분의 L제곱. 자,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잘 보면은 R이 커질수록 얘는 커지죠. 그죠? 요게 작아지지만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되죠. 얘는 R이 커질수록 커지고 얘는 작아져요. 그러니까 서로 상충하는 포텐셜 두 개가 겹쳐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려보면은 모노토닉하지 않죠. 포텐셜이 이제 VR 라고 했을 때 얘는 2분의 mu R제곱분의 L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R분의 K겠고요. 이걸 더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R이 점점 0으로 갈 때는 R제곱이 더 빨리 증가하죠. R분의 1보다 R제곱분의 1이 R제곱분의 1이 R분의 1보다 더 빨리 커지죠. 그러니까 파지티브가 이겨요. 오케이? 하지만 그 중간에는 R분의 1이 이기다가 다시 언젠가는 R이 무한대로 가면 포텐셜은 0으로 가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0으로 수렴해야 돼요. 이런 요상한 포텐셜 커브가 나타납니다. 이것만 보면은 이제 파티클이 요 가장 낮은 에너지 여기에만 있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이 파티클이 에너지를 다 잃어버릴 때 언젠가는 일리 가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에너지를 잃지 않는 에너지 보존이 되는 상황을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이 토탈 에너지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 토탈 에너지가 0보다 클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이거 파티클이 뭐야? 요게 토탈 에너지가 여기면 요게 포텐셜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가 요 차이가 2분의 1 요게 키네틱 에너지예요. 오케이? 자, 키네틱 에너지는 무조건 양수여야죠.
그러니까 이 파티클이 존재할 수 있는 R은 이 키네틱 에너지가 양수일 때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R만 가질 수가 있어요. 파티클이 이런 여기에 이쪽에 R은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키네틱 에너지가 음수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마치 벽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요거는 뚫고 지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R이 컸다가 점점점 작아지다가 이쪽 들어가면 터닝 포인트를 만나서 이렇게 다시 돌아갈 거예요. 요게 이제 토탈 에너지가 0보다 클 때, 토탈 에너지가 여기 있을 때 생각해보면 파티클이 여기에 값만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R이 이렇게 가다가 돌아가고 이렇게 가다가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여기가 R 미니멈이고 여기가 R 맥시멈인 거예요. 이게 정확히 아까 말했던 R 미니멈으로 갔다가 R 맥시멈으로 갔다가 R 미니멈으로 갔다가 R 맥시멈으로 갔다가 R 미니멈으로 갔다가 R 맥시멈으로 갔다가 이런 운동에 해당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 거고 아까 이 토탈 에너지가 0보다 클 때 이럴 때는 뭐냐 하면 미니멈은 있어요. 미니멈이 있는데 맥시멈이 무한대야. 그죠? R 맥시멈이 무한된 거죠. 그냥 여기가 중심으로 이런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미니멈은 있지만 맥시멈은 무한대야. 그냥 계속 발산하는 마치 자 이런 경우고 딱 에너지가 0일 때 여기죠. 에너지가 0일 때는 무한대에서 와서 여기서 반사해서 무한대로 다시 돌아가는데 무한대 에너지가 0인 거죠. R이 무한대일 때 토탈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가 0이고 키네틱 에너지가 0이 되는 요럴 때가 딱 그 궤도가 파라볼릭 할 경우입니다. 파라볼릭. 오케이? 해성이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 뭐랄까 해성? 아니다. 이런 파라볼릭한 패스에 가까운 운동을 하는 대표적인 예가 해성이에요. 헨리해성 이런 것들. 태양이 여기 있고 선 헨리해성이 이렇게 왔다가 가죠. 근데 언젠가 돌아오죠. 70, 80년 주기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파라볼릭은 완전히 R이 무한대로 가는데 이 실제 돌아오는 헨리해성은 R 맥시멈이 무한대까지는 아니고 굉장히 긴 거리예요. 나중에 한번 풀어볼게요. 거기에 대해서도. 그리고 에너지가 딱 여기에 걸쳤을 때, 요 미니멈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에 딱 걸렸을 때, 이때는 R 미니멈과 R 맥시멈이 같은 경우죠. 뭐예요? 이게 원운동의 경우고요. 다음에 토탈 에너지가 이 포텐셜의 미니멈 에너지보다 더 작을 때, 자 이럴 때는 R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피지컬하지 않다. 이런 상황은 피지컬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오케이? 이런 경우는 없다. 적어도 물리적 클래시컬하게는 있을 수 없다. 오케이? 자, 이런 이펙티브 포텐셜의 개념도 이해가 가나요? 자, 이런 식으로 포텐셜을 이펙티브 포텐셜로 생각해주는 경우가 사실은 우리 물리를 계속 공부하면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실제 연구에서도 이런 이펙티브 포텐셜을 가지고 잘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이 다이나믹스를 설명하는데 쉬워요. 이 쉽잖아. 이거 토탈 에너지가 그냥 키네틱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다. 너무 쉽잖아요.
하지만 복잡한 건 다 포텐셜 에너지에 쑤셔 넣는 거죠. 예. 그래서 모르겠고 포텐셜 에너지가 뭐 이상한 포텐셜 에너지인가 보지. 네. 오케이. 자,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제너럴한 경우를 다 설명할 수 있는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제 행성의 운동으로 돌아갈게요. 오케이. 자, 우리 숙제로 나갈 거지만 이게 프로블럼 8점인데요. 뭐냐면 이 세타의 요식 있잖아요. u 플러스 이제 u는 마이너스 r분의 k니까 r분의 k 마이너스 2mu r 제곱분의 1 제곱 l 오버 r 제곱 dr 컨스턴트. 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세타의 r 디펜던스, r과 세타의 관계는 이런 적분을 하면 된다는 거 우리 앞에서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를 적분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우리 UR 이 어떤 함수인지 모르니까 그건 여기를 UR로 놔뒀었는데 이제는 UR이 마이너스 R분의 K라고 주어졌으니까 이런 식이 됐고요. E는 토탈 에너지는 콘스턴트잖아요. 이거 K 다 콘스턴트 아니면은 R 인 상황에서 R에 대한 적분인 거죠. 그럼 적분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적분을 하라는 게 이 문제 8.2입니다. 숙제로 나갈 거고요. 이걸 하면 이때 이제 그 스몰 u를 r분의 1로 정의를 해서 적분을 하면은 편하다는 힌트를 줬어요. 이걸 가지고 적분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대요. 적분 어떻게 쓰는지도 가물가물한데 2el 제곱분의 uk l 제곱 r분의 1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요 상수니까 알파라고 정의를 하고요. 자, 요것도 상수죠. 다 상수죠, 이거. 요거를 입실론이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식이 r분의 알파는 1 플러스 입실론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세타를 0에서 2파이까지 쭉 바꾸면 어떻게 돼요? 세타가 0일 때 r분의 알파가 1 플러스 입실론이죠. 그러니까 r은 1 플러스 입실론 분의 알파가 되는 거고요. 세타가 0일 때. 자, 세타가 2분의 파일 때 말고 세타가 반대 방향 파일 때, 그렇죠? 그러면 r은 1 마이너스 입실론 분의 알파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입실론이 뭐 1보다 입실론이 양수라면 요게 더 작죠. 요게 더 크고. 자, 입실론이 1보다 입실론은 양수라면, 그죠? 그죠? 오케이. 그리고 1보다는 작아야겠죠? 예, 1보다 커버버리면 이 r이 음수가 되니까 그거는 생각할 수가 없죠. 어쨌든 세타가 0일 때 어떤 값, 세타가 파일 때 어떤 값인데 원래 값보다는 커. 여기 이런 경우죠. 오케이. 그래서 요 사이를 이제 스무드하게 연결해 주면 이런 타원이 나옵니다. 오케이? 이런 타원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을 때 이런 타원이 나와요.
이거는 이 식의 이제 스페셜한 케이스고요. 사실은 요런 식이 굉장히 재밌는 식이에요. 요 식에서 나오는 이 곡선은 우리가 코닉 섹션, 원뿔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 이게 결국엔 원뿔이 있는데 원뿔을 평면으로 딱 요런 평면으로 딱 자르면 여기에 원이 나오겠죠. 또는 비스듬한 평면으로 자르면 여기에 타원이 나오겠죠. 그리고 또 요상한 평면으로 자르면 여기에 파라볼릭한 선이 나오기도 하고요. 더하면은 하이퍼볼릭한 사인이 나오기도 하고요. 윗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죠? 이런 원뿔을 자르는 방향에 따라서 원도 나오고 타원도 나오고 파라볼릭도 나오고 여러 가지 곡선이 나오는데, 이런 원뿔을 잘랐을 때 나오는 곡선을 제너럴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기하학에서 해보진 않았어요. 그렇대요. 그리고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실론이 0이면 뭐예요? R분의 알파는 1이죠. R은 그냥 알파라는 얘기죠. 언제나 세타에 상관없이. 그게 뭐예요? 1이에요. 그리고 입실론이 0에서 1 사이면 앞에서 계산한 듯이 세타가 0일 때와 파이일 때 각각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 값을 가지기 때문에 R이라는 게 지금 이거예요. 이 거리, 요 포인트, 요게 세타고 요게 R이죠. 자, 타원이 됩니다. 타원. 오케이? 정리를 해볼까요? 입실론이 0일 때는 해서 서클이 되고요. 자, 요 때는 뭐였어요? E가 V 미니멈을 가질 때, 앞에서 이런 경우죠. 여기 V 미니멈, 여기 V 미니멈, 토탈 에너지가 V 미니멈일 때, 그리고 입실론이 0에서 1 사이일 때는 R 미니멈과 R 맥시멈이 존재를 하고요. 그게 바로 타운 운동 엘립스 때는 R 미니멈에서 0 사이일 때, 그죠? 세 번째 경우 입실론이 1일 때 때는 R 맥시멈이 앞에서 봤지만 R 맥시멈이 뭐예요? 1 입실론 분의 알파였잖아요. 1 입실론 분의 알파였는데 입실론이 1로 가버리면 이건 뭐예요? 무한대로 가죠. 자, 이게 파라볼릭이에요. 자, 입실론이 1보다 클 때, 자, 이런 궤도도 가능하죠. 예, 가능한데 이거를 우리가 하이퍼볼릭이라고 해요. 하이퍼볼릭 커브 토탈 E가 0일 때 이런 궤도가 가능하지만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궤도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입실론이 0일 때는 원운동, 입실론이 0에서 1 사이일 때는 두 개의 포컬 포인트를 가지는 타운 운동, 입실론이 1일 때는 파라볼릭, 입실론이 1보다 클 때는 하이퍼볼릭 커브, 뭐 이런 겁니다. 그죠? 파라볼릭인데 더 뭔가 더 있으면 하이퍼로 가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이름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타가 0일 때 R 미니멈이 나타나는 거고, 그거는 이게 되는 거고요. 세타가 파일 때 R 맥시멈이 나타나는 거고, 그거는 1 입실론 분의 알파인 겁니다. 오케이?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입실론이 입실론이 0에서 1 사이인 엡실론 타운 운동을 할 때 관심이 많죠. 보통. 그죠? 타운 운동 궤도를 보면
두 개의 포컬 포인트가 있죠. 타운 운동은 이 포컬 포인트가 같으면 원 운동이 되는 거고요. 이때 이제 요게 R이고 요게 세타인 거예요. 예. 동시에 우리 X좌표, Y좌표 같이 쓸 건데 원점은 여기 두 포컬 포인트 사이의 중점으로 잡을 겁니다. 이럴 때 요 타운 운동 궤도는 우리 그 수직좌표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예. 그래서 x가 0일 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b가 되는 거고요. 요게 b죠. 그리고 요게 a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타운의 면적은 파이 ab 이런 거 배웠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를 써보면 여기서는 요게 r 미니멈이 되는 거고요. 요게 r 맥시멈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그래서 우리를 여기 가장 가까울 때 여기 태양이라고 봅시다. 여기가 태양이고 여기가 지구예요. 지구 사실 타운 운동 한다고 알고 있죠. 거의 원 운동에 가까운 타운 운동이에요. 아주 약간 찌그러진 타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걸 우리가 태양과 가장 가까울 때 뭐라고 하지? 뭐 말이 있죠. 네. 까먹었는데 근점? 가장 멀 때 원점. 영어로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근점은 페리센터 또는 페리헬리온 또는 페리지. 원점일 때는 아포센터 또는 에펠리온 또는 아포지. 자,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A는 R 맥시멈과 R 미니멈의 평균 값을 내면은 구할 수가 있겠죠. R 맥시멈과 R 미니멈을 A와 B로와의 관계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요걸 집어넣으면 내 알파로 바뀌고 플러스 입실론 1 플러스 입실론 플러스 1 마이너스 입실론이니까 쭉쭉 지워지고 요 1도 2가 돼서 지워지고 해서 1 마이너스 입실론 제곱분의 알파. 자,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고 A 요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센터로부터 요 거리 어떻게 해야 되지? A에서 R 미니멈을 빼야겠죠? 요 놈을 계산하고 싶은 거니까 A에서 R 미니멈 빼보면 뭐가 나오냐 하면 A가 1 마이너스 입실론 제곱분의 알파였고 R 미니멈이 1 플러스 입실론분의 알파였으니까 묶이겠죠? 1 마이너스 입실론 제곱분의 알파로 묶이고 1 마이너스에 1 마이너스 입실론이니까 맞나? 그러면은 이거야 1 마이너스 입실론 제곱분의 입실론 알파인데 이게 1 그죠? 근데 요 A가 뭐예요? 요거잖아요. 요게 A잖아요. 요게. 예. 그래서 요거는 입실론 A 입실론입니다. 이게 A 입실론이에요. 그리고 세타가 2파이일 때, 파이분의 세타가 2분의 파이일 때 코사인이 0이 되죠. 그러면은 R분의 알파가 1이 돼가지고 R이 알파가 되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수직일 때 요 포인트 그러니까 요 포인트 요 거리가 알파란 얘기입니다. 오케이? 요게 알파예요. 요게 수직일 때니까 그죠? 이거를 우리가 이름이 또 있어요. 뭐였지? 락터스 렉텀. 락터스 렉텀. 사실은 락터스 렉텀이라는 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포컬 포인트로부터 수직선을 내렸을 때 만나는 점의
매 사이의 거리. 요게 락터스. 필요 없어요. 예, 그냥 들어만 보세요. 이게 무슨 이게 뭘까? 라틴어 같아요. 라턱스 렉텀이라고 하고요. 한국말로는 통경이라고는 표현이 있대요. 한자어인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알파를 우리가 세미 락테스 렉텀이라고 해요. 발음 잘 안 돼. 락터스 렉텀. 오케이? 왜냐면 락터스 렉텀의 반이니까 세미 락터스 렉텀. 자, 그래서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말하는 이 R 맥시멈, R 미니멈이랑 그다음에 엘립소이덜 를 표현하는 x, y 좌표계 사이의 관계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진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입실론도 이름이 있어요. eccentricity, 오케이? eccentricity 이름이 있는데 요게 얼마나 타원 모양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실론이 0이면 서클이라고 했잖아요. 서클은 굉장히 유니폼한 앱실로이드, 안 찌그러지지 않은 앱실로이드죠. 엘립스죠. 계속 앱실로이드. 찌그러지지 않은 타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니까 입실론을 바꾸면 얼마나 찌그러졌는지, 얼마나 안 찌그러졌는지를 나타내주는 수치가 됩니다. 그래서 에센트리시티라는 곳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A와 B로 주어졌을 때 이 타원의 에센트리시티는 1-A분의 B 제곱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뭐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진 않을게요. 그냥 이거는 지오메트리 기하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식을 변형을 해서 B를 나타내주고 싶은 거예요. B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입실론 제곱 알파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B 방향으로의 값이랑 B의 값이랑 A의 값이 다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알파 입실론으로. 오케이? A는 1-입실론 제곱분의 알파고요. B는 1-입실론 제곱의 루트 분의 알파고요. 약간 미묘하게 다르죠. 자, 이런 상태에서 알파가 다시 말해서 이거였고요. 그죠? 입실론은 이거였죠. 1 플러스 뮤 k 제곱분의 2l 제곱. 자,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알파를 넣어가지고 조금 간단하게 만들어 볼까요? 요거랑 k 하나랑 u 하나, 여기 알파죠? 그러니까 1 플러스 2 알파 2 오버 k.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 메이저 엑시스 1-입실론 제곱분의 알파인데 입실론이 이렇게 나타내진다고 한 거 제곱해서 1 빼주면 뭐예요? 마이너스 2 알파 뭐 이렇게 나오겠죠? 마이너스 2 알파 2 K 알파. 근데 우리 2가 0보다 작다는 거 알고 있죠?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2가 0보다 크게 되면은 피지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토탈 에너지는 언제나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2가 음수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냥 요거를 마이너스 2를 절대값 2로 바꿔줄게요. 알파 일단 지워주고요. 그래서 2, 2 K는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A를 타운 궤도의 메이저 엑시스의 길이를 에너지와 K로 알아냈어요. K는 뭐예요? GMM 뭐 이거였죠? 자, B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주면 2 알파 오버 K 이렇게 되겠죠? 절대값을 취해서 그래서 K 올라가고 알파 하나 지워지고 하면 2 2분의 알파 K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 알파에다가 다시 뮤 KL 제곱 넣어볼까요? 뮤 K분의 L 제곱하면 K 서로 지워지죠. 뮤 아래도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L 제곱은 또 풀어지면 네 L. 자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A와 B를 E와 L로 K와 L과 E로 나타내 줬습니다. 자 이제 잘 보면은 A는 에너지에만, K는 일정하다고 했을 때 GMM은 안 바뀌죠. 상수죠. 그러니까 A는 토탈 에너지가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타원 궤도에서 얼마나 이게 멀리 갔다가 올 거냐, 조금 돌 거냐, 이거는 토탈 에너지가 결정을 하고요. B 방향, 이쪽으로 얼마나 이게 이렇게 되느냐, 더 볼록하느냐, 더 얄쌍하느냐, 이거는 토탈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L이 중요해요. L이 뭐였어요? 앵귤러 모멘텀이었죠. 당연하죠. 앵귤러 모멘텀이 0이었으면 뭐예요? B가 0이 되죠. 그러니까 그냥 1차원 운동이에요. 오케이? 자, 그냥 1차원 운동이기 때문에 여기는 앵귤러 모멘텀이 없는 거예요. 1차원 운동이 아니고 조금 Y 방향 B가 0보다 크게 되면서 이게 타원 운동을 할 거잖아요. 타원 운동을 하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돌기 시작하죠. 이게 왼쪽으로 돌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돌 수도 있고, 어쨌든 어떤 원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앵귤러 모멘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B를 결정하는데 L이 들어가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요. 다행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틀리지 않다는, 틀리진 않은 것 같다. 자 다음 넘어가서 이 원운동의 주기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주기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하면, 앞에서 aerial velocity 구했었죠. aerial velocity는 일정하다고 계산을 했었죠. aerial velocity 뭐 다시 계산 안 하고 앞에서 어떻게 계산했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뮤도 컨스턴트고 L도 컨스턴트니까 aerial velocity는 일정하다. 이게 케플러의 제2법칙이었죠. 그죠? 그러면 한 바퀴 도는데, 타원 궤도를 한 바퀴 도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도는데 총 커버해야 되는 에어리어가 얼마예요? 파이 AB죠. 이거를 L over 2U로 나눠주면 요게 주기죠. 계산해 볼게요. A는 뭐였어요? 2 2분의 K. B는 뭐였어요? 루트 2뮤 2분의 L. 그러면 L 지워지고 E 지워지고 뮤는 반만 지워지고, 그래서 파이 K 2분의 뮤로 나오고, 에너지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이죠. 자, 에너지를 A로 바꿔봅시다. A가 이거니까 에너지는 2A분의 K예요.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제곱을 해봅시다. 이거 2분의 3승 막 이러니까 타우 이거 제곱은 이거의 뮤의 입실론의 마이너스 3승인데 이걸 여기다 넣으면 제곱 분의 뮤의 K 세제곱분의 8A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K 제곱 이렇게 지워지고 2가 8을 4로 만들고, 그럼 K분의 4파이 제곱 뮤 A 세제곱. 이 앞에는 다 상수고요. 그죠? 그래서 타우 제곱이 A 세제곱과 비례한다. 이게 케플러의 제3법칙 있죠. 타원 제1법칙이 그거였어요. 기억났다. 제1법칙은 이 행성 궤도는 타원 운동을 한다. 제2법칙은 aerial velocity는 일정하더라. 제3법칙은 타원 궤도의 주기의 제곱은 장축 A
타원 궤도의 A 장축의 메이저 장축이 아니 장축이라고나 하여튼 A 이름은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A의 세제곱에 비례하더라. 자, 다 경험적으로 얻어낸 결론이었는데 이거를 고전역학을 이용해서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 된다 설명을 할 수 있었던 거겠죠. 예를 들어서 지구는 에센트리시티가 0.017167 정도래요. 거의 0이죠. 그러니까 거의 원궤도예요. 서큘러고요. 플루토는 0.2484. 그러니까 그냥 그리면은 타원이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을 것 같아요. 지구는 주기가 1.000002죠. 예, by definition 한 주기가 1년으로 정의를 하잖아요. 플루토 같은 경우에는 한 주기가 248년 정도 되는 거고요. 헨리의 성도 엄밀히 말하면 타원 운동을 하는데요. 입실론이 0.967이에요. 그러니까 입실론이 1이면 파라볼릭이라고 했죠. 장축이 무한대로 가죠. 장축이 아니고 R 맥시멈이 1 입실론 분의 알파였는데 그러면은 이게 뭐야? 굉장히 크죠. 이 값이. 그러니까 R 맥시멈이 굉장히 큰 엘립소이덜 오비트를 보입니다. 그리고 관측되는 주기는 76년 정도라고 하네요. 자, example 8.4에서 8.4 한번 풀어보세요. example 8.4 여기 그냥 시간 관계상 그냥 안 풀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헨리의 성의 주기를 구하여라는 건가? 헨리의 성의 R 맥시멈과 R 미니멈을 구해보라는 건데요. 뭘 가지고? 주기. 그러니까 주기가 주어져 있고 주기가 주어져 있나? 주기와 에센트리시티 입실론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떤 식으로 R 맥시멈과 R 미니멈을 구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했던 식만 그냥 쓰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서브섹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 보면은 그나마 제일 유용해 보이는 섹션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지구에서 화성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지구에서 화성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우주선으로 가면 되겠지. 근데 이 문제는 이 센트럴 포스 섹션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응용할 수 있는 문제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주는 우리 특히 분리하는 학생들한테는 아주 매력적인 대상이잖아요. 우주는 끝이 있나? 우주의 시작은 무엇인가? 우주는 무엇인가? 우주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우주는 끝이 있는가? 우주는 어디로 가는가? 이 모든 질문들 다 물리학자들이 관심 있는 질문들이죠. 우주가 팽창한다는 얘기도 있고 빅뱅도 있고 우주를 이루는 물질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은 우주 질량의 5%인가? 이거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크 에너지, 다크 매터, 암흑 물질이 있는 것 같다. 우리 이거 앞에서 얘기했었죠. 암흑 5장에서 얘기했었죠. 암흑 물질이 있어야만 이 은하계의 움직임이 설명이 돼요. 안 그러면은 너무 빨리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은하계가. 어쨌든 뭐 그런 대우주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단은 현실적으로 달에는 갔으니까 마스에는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문제도 정확히 여기서 지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단 태양이 있고 그 주변을 지구와 화성이 돈다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지구가 있고요. 화성이 있고. 나를 잘 선택을 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출발할 때는 수직선을 그었을 때 지구에서 출발할 때 지구는 이 점에 있고요. 그리고 화성에 도착할 때 화성은 딱 요 점에 있는 시간 걸리는 시간을 잘 고려를 해서 요때 출발을 한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어떤 경로를 따라 어떤 식으로 가면 될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엔진을 아주 강력한 걸 써서 그냥 이렇게 쭉 가서 태양을 지나갈 수는 없으니까 훅 가서 이렇게 슉 가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예. 아니면은 태양이 지구가 여기 있고 마스가 여기 있을 때 이렇게 출발해서 그 도달하는 시간에 마스가 딱 여기 와서 최단 거리로 갈 수도 있겠고요. 대신에 에너지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 정도 추진력을 가지려면. 근데 이제 가장 경제적으로 가는 궤도가 어떤 궤도냐 하면 이런 궤도래요. 이 두 포인트를 잇는 타원 궤도를 그렸을 때 이렇게, 그림이 잘 안 이렇게 해야 되나? 못 그리겠다. 자, 이랬을 때 요걸 타원 궤도예요. 잘 그렸지만, 자, 여기서 출발해서 지구가 지금 위에서 봤을 때 지금 지구랑 마스랑 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구가 V의 속도로 오른쪽으로 가고 V1의 속도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고 합시다. 이 거리가 R1이고 그 다음에 이 거리가 R2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우리 지구상에 그냥 멈춰 있으면 그냥 지구를 따라서 원운동을 하고 있는 것 뿐이잖아요. 지구와랑 같이 원운동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궤도가 이미 존재를 해요. 우리가 지구가 지나다니는, 예를 들어 뭐 여기에 우리가 떠 있다. 지구는 없지만 허허벌판이지만 지구와 같은 속도를 가지고 있고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다면 지구와 같은 궤도를 따라 움직일 겁니다. 그게 지구 궤도예요. 이 원이 지구 궤도인 거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마스의 궤도가 있겠죠. 그게 이런 원 궤도죠. 그죠? 이런 두 가지 궤도가 있는 거고요. 지구 궤도에서 화성 궤도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둘을 이어주는 타원 궤도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태양은 포컬 포인트에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세 개의 궤도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원궤도에서 지구의 원궤도에서 속도를 더 줘가지고 타원 궤도로 가고요. 타원 궤도가 여기에 도달할 때, 우주선이 여기에 도달할 때 다시 속도를 더 줘가지고 타원 궤도에서 화성의 원궤도로 진입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트랜지션이 있죠. 지구 궤도에서 타원 궤도로, 타원 궤도에서 화성 궤도로. 네, 우리가 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번 포인트에서 먼저 생각해 볼게요. 지구의 궤도를 따라가고 있는 물체의 토탈 에너지를 생각을 해보면, 자, 이 토탈 에너지 이렇게 주어지죠. 그러니까 A가 R1인 거죠. K. 자, 이게 토탈 에너지니까 키네틱 에너지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고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V1이 n분의 R1K예요. 그죠? 이게 지구의 속도입니다. 근데 이 타운 궤도에서 보면 R 미니멈은 R1이고 R 맥시멈이 R2인 상황이죠. 이 타운 궤도의 토탈 에너지 T, 이 T를 여기서 T라는 첨자를 쓴 건 트랜지션을 위한 궤도이기 때문에 T를 쓴 거예요. 트랜지션 여기 환승한다는 얘기죠.
자, 이때 요거 AT분의 K가 되겠는데, AT가 뭐냐 하면 R1, R2 합의 반, 그러니까 R1, R2의 평균값이죠. 그러니까 2AT니까 R1 플러스 R2분의 마이너스 K가 될 거고요. 요게 요 타원 궤도에서의 1번 포인트에서의 속도 VT1이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R1분의 K일 겁니다. 이게 토탈 에너지고요. 1번 포인트에서의 키네틱 에너지가 이렇게 된다면 1번 포인트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 타원 궤도로 들어설 때 필요한 속도는 VT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VT1이에요. VT1을 잘 계산을 해보면 MR1분의 K R1 플러스 R2분의 2R2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해보면 잘 보면 그러니까 V1이라는 속도로 이미 운동하고 있었는데 그 속도는 MR1분의 K 루트였어요. 근데 타원 궤도에서의 물체는 이 속도로 움직여야 돼요. 같은 포인트에서. 지금 VT1이 더 크죠? 그죠? 요게 1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V1을 VT1으로 가속을 시켜줘야 지구의 원궤도에서 트랜지션 오비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킥 차줘야 돼요. 얼마만큼? V1이라는 속도였는데 VT1이라는 속도로 늘어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요 2번 포인트에서도 똑같은 계산이 가능해요. 2번 포인트에서의 마스 궤도에서의 원궤도에서의 속도는 mR2분의 K고요. 그 다음에 타원 궤도에서의 2번 포인트에서의 속도는 mR2분의 2K R1 플러스 R2분의 잠깐만. 이 R1이에요. 오케이. 예, T 1번 포인트에서의 타원 궤도의 속도는 이거였지만 2번 포인트에서의 타원 궤도의 속도는 여기 R2가 아니고 R1입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1보다 작죠? 1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커요. 그죠? V2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번 가속을 해줘야 돼요. 지구의 V1이라는 속도에서 VT1이라는 속도로 한번 증가를 시켜주고요. 여기서 연리 한번 증가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화성 궤도에 도달했을 때 그때 속도는 VT2겠죠. 왜냐하면 이미 타원 궤도를 통해서 운동을 해온 애니까 요 놈이 V2라는 더 빠른 속도로 가속을 시켜줘야 다시 안 돌아가고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VT2라는 속도를 유지를 하면 이렇게 온 우주선이 그냥 이렇게 해서 지구로 다시 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이 포인트에서 한번 가속을 해줘서 V2라는 속도를 갖게 되면 이렇게 오던 우주선이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원운동을 하겠죠. 그래서 화성을 탐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궤도를 호만 트랜스퍼라고 한대요. 호만이라는 사람이 개발했나봐요. 나사에서 열심히 계산했나봐요. 나사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는 궤도의 모양뿐만 아니고 그때의 포텐셜 에너지와 토탈 에너지를 이용해서 속도도 전부 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구에서 화성까지 어떻게 갈까? 타원 궤도를 타고 가면 요게 가장 작은 에너지만 필요하대요. 지금까지 개발된 트랜스퍼 궤도 중에 여러 가지 다양한 궤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두 번 필요하죠. 이륙할 때 한 번, 착륙할 때 한 번 더 가속을 해줘야 된대요. 하지만 실제 쓰는 궤도는 아마 다를 거예요. 이 궤도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챕터 8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챕터 9 Dynamics of Systems of Particle.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포인트 매스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떤 파이나이트한 부피를 가지고 있는 물체, 강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